여러분 혹시라도 나 나중에 은퇴하고 택시기사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단념하셔야 됩니다. 옥스포드 대학교 연구자료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는 89%의 확률로 대체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택시기사라는 직업이 아주 높은 확률로 사라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예술가는 살아남고 청소부는 대체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여러분 지브리 AI 다 써보셨죠? 작곡도 요새는 AI로 합니다. 예술가부터 싹 다 사라질 지경이에요. 오늘은 최신 논문과 해외, 국내 자료들을 바탕으로 AI로 인해 변화하는 직업들, 특히 택시 운전사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오늘도 알차고 재밌는 이야기 준비했으니까 구독 빡! 좋아요 빡!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퇴근길 두정거장 열차 출발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 유튜버 원지가 좀처럼 올리지 않는 쇼츠를 올렸어요. 여기 보시면 운전석에 사람이 없죠. 완전 자율주행 택시. 이거 시험 운행 아닙니다. 그냥 돈 받고 운행하는 거예요. 이미 미국은 자율주행 택시가 상용화된 상황이에요. 저는 한국에 자율주행 택시가 도입되면은 이거 바로 탈 거예요. 왜? 극내향형인 저는 택시기사님과 마주치고 대화할 일 없는 자율주행 택시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리고 해외에 갔을 때 바가지 쓸 걱정도 없고, 물론 그런 상상은 할 수 있죠. 갑자기 사고가 나면? 갑자기 택시 안에 갇히면?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자율주행이 인간주행보다 더 사고를 안 낸다는 사실. 먼지가 탄 이 웨이모, 이거 지금 미국에서 엄청 핫합니다. 미국에서도 IT가 제일 활발한 동네인 샌프란시스코, LA, 피닉스 쪽에서 운행하는데 주당 운행 건수가 20만 건이에요. 하루에 3만 건 가까이 운행된다는 소리인데 그 생각보다 엄청 많죠.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중국도 바이주에서 운영하는 아폴로고라는 자율주행 택시가 2024년까지 누적 700만 건의 상용 운행을 완료했어요.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이미 자율주행 택시를 상용화했다. 유행에 민감한 한국에서 과연 언제까지 이 자율주행 택시를 유예할 수 있을까? 사실상 시간 문제인 셈이겠죠. 사실 한국은 이 자율주행 택시 도입이 더 시급한 편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택시 보통 언제 타요? 금요일에 친구들과 술 한잔 픽 먹고 버스 끊기고 첫 차는 멀고 한 새벽 1시, 2시, 3시 그때쯤에 제일 많이 타죠. 근데 이때 택시가 있다? 없다. 아니 택시 장사 안 된다며. 근데 택시가 거의 1시간을 기다려도 없어. 근데 여러분 택시 기사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밤에, 그것도 금요일날 밤에 일을 하고 싶을까요? 낮에 일하고 싶지. 그래서 공급은 줄고 수요가 폭증하는 이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시간대가 손님들은 이용을 못하는 시간대인데 반대로 낮에는 기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용자는 별로 없어. 왜? 택시고 지하철이고 잘 다니니까. 이 시간에는 오히려 기사들이 손님을 태우지 못해서 동동거린다. 그래서 이런 미스매치가 반복되는 게 한국의 택시 시장이다. 그래서 한국에 이런 로봇 택시가 도입되면은 밤에 일해도 상관없잖아요, 로봇은. 그러니까 이런 미스매치를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한국의 택시기사님 평균 연령이 몇 살일까요? 네, 정답은 63세입니다. 왜냐면은 다들 은퇴하시고 택시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 평균 연령이 너무 높아요. 사실 최근에 뉴스도 많이 됐는데 시청 앞 급발진 주장 사고 이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죠. 이런 사고들 대부분이 고령 운전자가 실수로 낸 사고인데 점점 많아지는 추세예요. 아무래도 연령이 높아지면 인지능력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아지죠. 아무리 우리가 AI를 100% 믿지 못한다고 해도 AI는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오인 사고를 내는 확률이 고령 운전자에 비해서는 훨씬 낮죠. 미국의 리싱크X라는 연구소에 따르면은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최대 5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거의 모든 택시기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섭지 않아요? 택시기사가 그냥 사라지는 직업이라고 이 보고서는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연구를 볼까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각 직업별 자동화 대체 확률, 그러니까 AI와 기술 발전으로 직업이 사라질 확률에 대해서 계산했는데 택시기사는 무려 89%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사라진다고 봐야 됩니다. 기술이 안정화되고 법제도가 완비되는 그 즉시 우리는 택시기사라는 직업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택시기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택시의 업무를 잘 보시면 그 특징들이 있는데 이 특징이
특징이 바로 AI한테 대체되기 쉬운 직업의 특징이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반복되고 규칙적인 업무예요. 이거 어서 많이 들었는데?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한다고요. 택시 운전사들은 자동차를 운행하고 교통법규를 지키고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게 그 주 업무예요. 신호등 보고 차간거리 유지하고 길 찾고 이런 것들은 사실 살펴보면은 명확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AI가 학습하기 엄청 쉽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표준화된 서비스 프로세스가 있어요. 승객이 택시에 탑승을 하면은 택시기사 뭘 해요? 이제 목적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까지 이 승객을 운송을 해요. 그리고 운행한 거리만큼 돈을 받죠. 서비스 프로세스는 이게 다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야, 짐도 실어주고 그러지 않냐?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짐 실어주고 내려주는 것은 기계장치를 이용하면 쉽게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AI가 대체하기 굉장히 쉬운 업무 프로세스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예외 상황의 난이도가 매우 낮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차가 막히면 천천히 가면 되고요. 앞에 사고가 나면 돌아서 가면 되고요. 악천 후에는 조심히 가면 되고요. 운행 중인 바로 그 차가 사고가 나면은 119 부르거나 보험사 불러서 해결을 해요. 이 정도 프로토콜은 사실 어려운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자동화가 가능해요. 사실 AI로 업무를 대체하는 걸 가장 가로막는 게 바로 이 변수라는 건데요. 택시기사의 업무는 이 변수의 난이도가 매우 낮은 편이고, 그리고 업무의 정형성, 그러니까 업무 패턴도 굉장히 단순한 편이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손님들이 특별하게 이상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바로 AI의 먹잇감이 된 거죠. 우리가 옛날에는 예술가들은 AI로 대체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굉장히 신나게 잘 가지고 노셨죠? 지브리로 그림체 바꾸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 특징, 미술은 해당 안 될까요? 우리가 어떤 상업 미술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실 이 분야는 이미 스케치니 채색이니 배경이니 기타 등등 업무가 이미 세분화된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웹툰을 그린다고 해도 남녀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미소를 띠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그린다고 하면은 이게 어떤 이미지로 그려질지 머릿속에 구상이 다 있죠. 이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이 패턴은 AI도 이미 학습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패턴으로 스케치가 나오고 채색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유화 비슷한 느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웹툰 스타일로 나왔으면 좋겠어, 지브리 스타일로 나왔으면 좋겠어, 채색을 할 수 있죠. 배경도 쨍쨍한 배경이었으면 좋겠어, 비가 오는 배경이었으면 좋겠어. 영역만 하면은, 소위 말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하면은 이런 조합들이 다 완성이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과거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예술 분야가 패턴이란 게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대체되는 직업이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따지면 어떤 직업이 대체가 될지 사실 우리는 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법률, 이거 굉장히 패턴이 심해요. 판례란 게 존재하고 판례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공식화해서 집어넣으면 그대로 사건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중초급 코딩 기술자들은 이제 AI랑 그 자리를 놓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절망적인 것 같은데, 좀 희망을 드리자면은 우리의 일자리가 다 사라지는 것만은 아니다. 세계 경제 포럼 WEF가 2020년에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은 2025년까지 자동화로 사라지는 직업이 8,500만 개. 근데 새로 생기는 직업이 9,700만 개. 자, 산수를 계산하면은 산술적으로 1,3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는 의미죠. 물론 지금과는 다른 유형의 일자리입니다. 이를테면 앞서서 제가 택시기사 다 사라진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택시기사를 대체할 무인 택시들은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럼 이 택시들을 정비할 사람이 필요해요. 이 유지보수와 정비는 아직까지 AI가 제대로 대체를 못하기 때문에 정비 인력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차량이 더 자율주행을 잘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개발자들이 계속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량 안에서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출동을 해야 되는 현장 기술자들이 생겨나겠죠. 이렇게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 거예요. 음악이나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AI로 인해서 그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림이나 음악을 AI로 만드는 크리에이터들, 아니면은 AI를 활용해서 채색과 배경 작가 없이 만화를 그려내는 웹툰 작가들, 이렇게 AI 발전의 틈새를 노리는 직업군들이 새로이 부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을 정리하면은 AI가 당신의 직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직업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AI는 직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주는 도구예요. 그렇게 따지면 과거의 기술 발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술 발전하면서 생산성이 늘어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도태된 사람들의 직업을 파일을 빼앗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도 이런 기술 발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유튜브에 대본, 자료 수집, 들어가는 이미지, 영상 등 상당수를 AI에 의존해서 생성하고 있어요. 이 생성하는 과정도 제가 언젠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결국 로봇이 아니라 옆 사람과 경쟁하는,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의 반복이 될 것이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퇴근기 부정거장, 약간은 흥미롭고 조금 또 약간은 두려운 그런 AI 이야기를 다뤄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그리고 오늘부터 나 AI 다루는 법 알아야겠어 라는 마음이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